지구는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정치, 문화, 건물 형태도 삶의 방식도 닮아가고 있어요. 서로 보면 닮아가게 되죠. 언어도 영어가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독일 국영 방송에 나온 외국어 사용의 심각성을 고민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 TV를 보면 이런 고민이 있었죠. 여기서 외국어는 물론 영어입니다. 모국어보다 배우는 사람이 더 많은 언어는 아마도 영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흐름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가 있거든요. 트렌드를 읽어라. 다시 말하면 흐름을 보면 해야 할 것과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힘이 계속 트렌드 가고 있는 것은 영어이고요. 요즘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건 한때 인기가 좋았던 중국어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로 시들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영어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은. 세계의 흐름을 보면 영어는 해야 할, 약간 약하게 말하면 하면 좋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독해 위주에서 리스닝, 스피킹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특히 리스닝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피킹은 공교육이 해줘야 됩니다. 개인 사교육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2024년 80억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해서 조만간 100억이 될 거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1인당 CO2 배출량은 이렇다고 합니다. 출산량은 1인당 2.27명이라 하고요. 1인당 GDP는 13,000달러, 1인당 구매력 평가지수는 22,000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는 35,000달러 되죠? 세계은행에 나온 거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고요. 2023년 기준 영어 사용자가 약 15억 명입니다. 중국의 11억 명보다 4억이 더 초과했어요, 이제요. 모국어가 아닌 사용 인구를 포함하면 전 세계 약 30%, 24억 정도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영어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매우 크죠. 24억. 2001년 그린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내에서 영어 능력과, 이게 스위스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영어의 능력과 개인의 소득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영어 능력과 소득과의 매우 높은 관계가 존재하며 우수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12%에서 많게는 30%까지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위스, 우리나라 아닌 스위스에서도 영어 능력과 소득이 비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개인적인 통계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통계에서 해석은 여러 가지겠으나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자들이 소득이 높은 건 통계로 나온 거니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20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영어를 공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30억 명이 영어를 할 수 있게 돼 영어는 명실상부한 산업기술의 권력의 언어가 될 것이다. 권력 언어 된 건 맞아요. 2005년도에 나왔던 뉴스위크는 2007일자 최신호에 연구문화원의 자리를 올려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05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에요. 10년 동안 30억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어의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의외로 높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분명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30억 명은 아니지만 24억이 됐으니까요. 6억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수치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인터넷이나 또는 여행을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더 많이 급속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24억의 인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질 거니까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간에 인간은 만나면 만날수록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획일화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언어의 획일화,
강제성이 있으면 문제입니다. 이거는 옛날 제국주의에 일본어만 사용하거나 다른 어떤 시민주 국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귀라는 나쁘지 않아요. We are now imposing ourselves on nature. 자, 우리 지금 우리 인간 스스로를 자연에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강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그 정반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연에 강요하고 있어요. Perhaps the clearest way, 아마도 clearest way to see this, 이것을 볼 수 있는 명확한 방식은 look at the change, 변화를 보는 거죠. In the biomass, 생물 양이라고 해서요. 어떤 한 지역의 생물들의 무게를 재는 겁니다. 생물량. 이거 바이오매스를 생물량이라고 그래요. 뒤에 설명 나오네요. Total worldwide weight. 전 세계의 무게라고 보면 되겠죠. 생물체 무게, mammals, 포유류의.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어러버스 우리 휴먼, 인간들은 두 개를 함께 했을 때 probably 10중 8구 with only about 2/3, 3분의 2 정도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All the biosm, 이제 노스 아메리카의 바이오슨, 들소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들소의 3분의 1 정도 무게가 나갔어요. 그런데 less than 1/8, 8분의 1, as much as elephant Africa. 아프리카 모든 코끼리의 8분의 1 정도 바이오매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8분의 1이 안 됐습니다. less than. 그러나 industrial era,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의 인구 수는 population exploded, 폭발했죠. We killed the bison, 우리는 들소를 죽였고 elephant를 죽였습니다. Industrial scale, 엄청난 산업적 스케일로. Terrible number, 엄청난 수로. 그래서 the balance shift greatly, 그래서 밸런스가 이동했어요. 크게 이동했습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At present, 현재는 we humans, 인간은 with more than 550 times as much as all bison and elephant. 350배입니다. 8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아니라 바이오슨, 자, 모든 들소와 코끼리를 두 개를 함께 합쳤을 거보다 합쳤을 때 그 정도보다 그것에 합쳤어도 350배나 더 무게가 나갑니다. We weighed over 10 times. 10배가 넘죠. More than all others wild mammals combined. 모든 포유류를 다 결합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10배가 넘습니다. 10배. 가히 팽창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And if we add in all the mammals, 모든 매몰들을 다 합쳤다면 we have domesticated, 우리가 길들인, 그러니까 키우는, 합치면 cattle, 소, sheep, 양, pig, per horse, 말, and so 기타 등등. The comparison becomes truly ridiculous. 그 비교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터무니없게 되어버립니다. We are all tamed animals. 우리의 그러한 길들인 동물들은 now represent 97% of the Earth's memory on the biomass. 97%입니다. 모든 지구상의 메모리어, 포유류의 바이오매스를 합친 것의 97%를 나타낸다는 거죠. 전체에서. This comparison, 이러한 비교는 illustrate the fundamental point, 아주 핵심적인, 근본적인 지점을 설명해주고 있죠. But instead of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는 learn to shape it, 우리 자신에 맞게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end, 목적에 맞게끔 환경을 만들어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인구가 많아져도 가면 갈수록 우리는 획일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획일화된다는 것은 강제적 획일화되는 것은 나쁜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언어가 다름으로써 전쟁을 오해 생겨서 언어의 다른 오해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언어가 그만큼 소통이 많이 된다면 세계가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많아질수록 더 전쟁이 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과
일본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연결돼 있거나 또는 뭐 결혼도 할 수 있겠고 애인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전쟁 억제력 및 더 세계 평화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찰스 다윈의 그런 적자생존처럼 꼭 언어도 그런 것처럼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힘을 발휘하고 번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인구였죠. 사람은 강력한 생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97%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꼭 좋다 나쁘다 떠나서 우선 얘기합시다. 그럼 언어는 어떨 것인가? 지금 30%가 뭐라고요? 영어예요. 여러분 보시면 전 세계 인구의 30%가 영어를 사용한다. 이런 적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것은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50%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2명 중에 1명은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은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30%도 적은 거 아닙니다.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 영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